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입니다. 이게 글이 너무 잘 읽혀갖고 당황했어요. 단락 하나가 한 페이지 막 잡아먹고 막 등장인물 대사가 막 한 페이지 훌쩍 넘는 그런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막 단락이 막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막 글자 많은 것 같고 이러면 좀 답답하잖아요, 모양이. 저만 그런가? 근데 그런 모양이랑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되게 술술 읽혔어요. 소송.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건 잘 모르겠고, 예,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잖아요. 본의 아니게.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, 아, 내가 오해했구나. 저 사람한테 오해했구나.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했구나. 그러면서 바로잡게 되죠. 이게 약간 오해라고 하면 외부에 의해서 하는 뭐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실 좀 치명적인 오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오해하는 건 것 같아요. 흔히 우리가 상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. 뭐 그런 상상을 하고 자기가 그리잖아요. 그런 자기 모습을.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. 소송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. 사실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 주인공은 되게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젊은이. 이야기에서는 30살로 나오는데 음, 캐릭터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오해나 뭐 사사로운 착각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.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요제프 K. 요제프 K라고 나오는데 이 30살 젊은이, 거만하고 냉소적인 면을 가진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인물. 그러니까 일찍이 좀 성공하는 캐릭터들을 보면은 좀 머리가 좋고, 어쨌든 이 소송이라는 소설에서는 이른 성공을 거둔 젊은이의 지표로 요제프를 꼽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요제프라는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혼자 생각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파헤쳐요. 그 은행의 업무 대리인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소설에 묘사된 바로는 부지점장, 지점장 아래 부지점장이 있잖아요. 요새도 은행 직책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 업무 대리인, 그 지점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뭐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부지점장이랑 경쟁 구도처럼 되죠. 근데 그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업무 대리인, 지점장의 업무 대리인이 될 만큼 업무를 잘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거만할 수 있겠죠. 그런
캐릭터라면. 그래서 거만함, 젊은이들의 이런 자신감이 좀 뒤틀리면 거만하게 되는데 그런 걸 형상화해 놓은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. 이렇게 약간 자신만 고귀하고 자기만 위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. 보통 소설이나 뭐 여러 이야기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, 이거. 그래서 주인공은 요제프 K는 우리가 경험했던 혹은 미래에 경험할 그런 어떤 사건, 그 사건을 소송이라고 놓고 그 소송 과정을 겪어 나감으로써 이제 대리 경험을 하게 해주죠. 이게 소송이라는 사건이 읽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사회 부조리처럼 그런 소송을 해석할 수도 있겠고, 거만한 인간을 개조할 도구로서의 소송으로 볼 수도 있겠고,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지금껏 내가 착각해온 내 자신, 그런 자신을 비출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에 약간 소설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의 이야기인데 읽는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뭐 이런 부분,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.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이건 자주 했던 얘기 같은데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아 내가 이랬었나?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. 소송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법이라는 커다란 무형의 힘의 대체제로 사용하기도 하고, 소송 자체가 인간의 죄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 요제프 K가 자기가 범하고 있는 그런 죄들, 뭐 그런 거를 인지하게 되는 도구,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, 좀 횡설수설한데, 그리고 이런 요제프 K 같은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. 옛날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도 이 캐릭터가 가졌던 성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조금만 뭘 잘하면 잘난 척하고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것 같고 뭐 그런 부분.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자기 경험을 토대로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믿는 약간 그런 성향. 그걸 또 요제프 K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인간들은 약간 도무지 남의 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. 아,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약간 이런 사고. 저도 정작 제가 그럴 때는 잘 몰랐어요. 제가 그랬는지 몰랐어요.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이었구나. 어느 정도는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소송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로 요제프 K의 성향을 보여주고 파헤치고 정말 무관심했던 요제프 K한테는 법률적인 일이 되게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되게 걸리적거리는 일이 돼버렸어요. 어느 순간 자기 일이 된 거죠. 곧 이런 경험이 진짜 심심찮게 있는 것 같아요.
저 같은 경우만 해도 생각해보면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법학을 전공했어요, 실제로. 그래서 그 방면에서 활약도 하고, 활약이라 함은 뭐 직장을 다녔다는 거죠.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보험사에서 법률 대리인 뭐 그런 걸 했다는 것 같아요. 근데 정작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자기는 정말 문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, 뭐 그렇게 연보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직장이나 뭐 이런 거보다 소설 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소설을 읽어보면 되게 이 작가가 그런 직장에서의 경험이랑 법률을 공부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작가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다고 한들. 네, 하나 좀 의아했던 게 종반부로 가서 이 소설 이야기가 막 그냥 뚝 끊겨서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중간에 뭐 한 3장 4장쯤이 사라진 듯한. 그래서 뭐 일단은 소설을 재밌게 읽고 이런저런 감상을 느끼고 생각도 많이 한 뒤라서 별로 상관은 없다, 뭐 그러면서 끝까지 읽었는데 그래도 후반부가 좀 아쉽긴 했어요. 이게 좀 마무리가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작가가 되게 단명했어요. 41살에 떠났는데 그동안 되게 막 결핵, 지병도 있고 정신적인 불안정, 아버지랑도 되게 심하게 대립하고 법률 공부를 한 것도 그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좀 강요를 당한 면이 있나 봐요. 이거는 우리도 현대의 부모님들과 대립하는 건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. 진짜 좀 아까운 것 같아요. 41살에 소설가로서는 더더욱 40대로 들어선 초입이면 이제 정말 한창 시기인데 안타깝다,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 연보를 저 요새 소설을 읽고 나면은 연보를 되게 재밌게 보는데, 물론 소설이 재미있는 경우에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, 이 사람의 삶은.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정작 되게 괴롭고 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당사자는 뭐 자기가 요절한 게 그렇게 아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,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뭐 미스테리죠. 본인만 알 일이죠. 어쨌든 횡설수설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대충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. 내용을 정리한 거 항상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내용을 준비한 대로 얘기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막 신나서 막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